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미국 방송계 최고의 권위를 갖는 에미상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과 함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 등 국내의 주요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일요 와이드와 8시 뉴스, 오후 3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현안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초 양당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지만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입법은 또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 오전 8시 일요와이드에서는 정쟁의 늪에 빠진 여야의 모습을 전하며 정기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100일간의 정기국회 레이스에 돌입하며 여야가 주요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시장 활성화, 서민주거 안정, 미래 먹거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도 반값 교통비 확대, 수혜와 코로나 피해 지원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한 목소리로 민생을 외치지만 현실적으로는 협치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실 채용 특혜 의혹, 경찰국 신설 문제, 새해 예산안 등에서 건건이 충돌하며 법안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장이 여야 공방으로 뒤덮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반발해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자 대치는 극에 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날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규명할 별도의 진상규명단도 꾸려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고 국민의힘은 총력 방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라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서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언론들의 보도들을 보면 여야 격돌 예상, 여야 주도권 쟁탈전, 격돌 불가피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이나 언론이나 정기국회가 민생을 챙길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극으로 치달아 공방만 가열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런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어떨지 언론이 전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여론의 항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전달함으로써 여론이 정치권을 압박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이 다급한 민생 현안을 짚으며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를 넘어서서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도 행태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2일 오전 8시 뉴스에서는 물가, 환율, 금리 상승이 실물 경제 침체로 이어져 국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기자는 현재 금융시장을 흔드는 가장 큰 변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에 따라 춤을 추는 환율을 꼽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회 연속 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시사하자 원달러 환율이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융시장을 흔드는 것은 물론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이미 높은 물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실물 지표가 뚜렷한 위축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소비는 통계적 승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7월까지 5달 연속 감소했고 수출 증가율도 위축되고 있는데 반도체 등 주요 제품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2020년 5월 이후 최고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물가와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둔화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통화당국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뉴스에서는 추석 연휴 뒤에 가공식품, 공공요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원재료 가격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인해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올랐는데 부동의 라면 1위 농심의 가격 인상 뒤엔 눈치를 보던 경쟁사는 물론 분식점 라면가까지 연쇄 인상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우유 등 유제품 역시 정부와 낙농가, 유업체가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낙농가에서 리터당 47원에서 58원까지 원유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역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 택시 등 공공요금 인상에 태풍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추석 이후 국민들 지갑은 더 얇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보면 최근 1년 새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가 411조 원 증발했고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를 12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9월 7일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치솟았고 물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8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도 심각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보도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언론의 경제 관련 보도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파편화된 경제 정보들은 제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층 보도가 부족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내고 있는지와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기관이나 관료들의 발언들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취재 보도도 부족합니다. 연합뉴스TV라도 취재원 중심의 보도 형태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다차원적인 취재 내용과 분석 결과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오전 8시 뉴스에서는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미수량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지난 2021년 발생한 국내 최대 마약 밀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적발된 필로폰 양만 무려 404kg, 1,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멕시코에서 호주로 밀수출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대범한 범행이 5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나 2021년 적발된 마약 밀수 단속량은 1,272.5kg, 5년 전에 비해 18배나 폭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수출입 화물을 통한 밀수 사례가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신종 마약의 적발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특히 단속량이 늘어난 만큼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의 양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700명 수준이던 마약 사범은 작년에 5,000명으로 급증했고 최근에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대량의 마약을 불법으로 재배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다크웹과 SNS를 통한 마약 거래 단속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에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 투약자들에 대한 사법적 제재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10일 오후 3시 뉴스에서는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연휴에도 마약과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30대 3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던 사건과 트럭을 들이받고 도로 위에 멈춰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마약은 다크웹이나 SNS를 타고 일상 속으로 침투한다며 온라인에 능숙한 젊은 층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은 물론 10대 마약 범죄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2018년 104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해 309명,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79명이 검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은 연말까지 단속에 총력전을 이어가는 한편 치유와 회복에도 초점을 맞춰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만 1,000명 이상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100명 이상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도 앞서 언급한 보도들 포함해 최근에 다수의 마약 관련 사건과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내용의 보도를 통해 국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왔는데요. 보도 내용 대부분이 마약 범죄의 실태를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의 해악이나 부작용 등을 각인시키고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도 함께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 관련 보도가 오히려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 범죄의 정보를 제공하는 선정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김근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근학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1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치킨의 또 다른 얼굴이란 주제로 폭등하는 치킨값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한 대형마트 앞 개장 시작 전부터 줄지어 늘어선 사람들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 일찍 오지 않으면 냄새만 맡고 돌아서야 한다는 반값치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반값치킨의 등장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값치킨이 등장하고 나서 매출은 타격을 입었다고 전합니다. 12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데요. 당시 소비자들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해 대형마트를 비난했고 8일 만에 판매가 중단되는 등 현재와 사뭇 다른 태도를 전했습니다. 숙명여대 경영학부 서영구 교수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옛날로 돌아간 현실에 시민들이 느끼는 가격 민감도는 매우 높아졌다는데요. 유례없는 고물가로 너나 할 것 없이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하는 현실 속에서 반값치킨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선 치킨이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꼽힌다는데요.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1980년 2.6kg에 비해 6배 오른 15.76kg이라고 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은 1977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면서 치킨은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 1위가 되었다는데요. 1위가 됐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치킨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주장한다는데요. 실제로 지난 8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8.8%, 1992년 10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중 치킨 가격이 6.6%로 가장 높았다는데요. 연평균 닭고기 가격 추이를 보았을 때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큰 변화가 없는 편. 지난 8월 기준 7, 8호 육개 가격은 1kg당 평균 4,115원, 그보다 더 큰 90호는 3,789원으로 대형마트나 치킨 업체들은 비슷한 가격의 닭고기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와 치킨 업계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대형마트는 닭을 튀긴 후 포장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는 반면 치킨 업계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마케팅비가 더해져 판매가가 정해지는데 여기에 배달 수수료까지 추가돼 가격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는 국제 곡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난을 이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밝히며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해 왔다는데요. 고물가 시대 속 소비자는 과거와 달리 치킨 가격에 대해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 행동 상인 대표는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유통구조 전반에 과도한 이익을 독차지하는 과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어떤 과정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 지난 5년간 매출액 상위 3개 브랜드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았을 때 상위 3개 브랜드 모두 12%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몇 년간 프랜차이즈 치킨값에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허선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사는 이미 기업의 이윤이 충분히 많은 상황에서 주장하는 근거와 다르게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영업이익 비결은 국제 곡물가와 국내 물류비, 인건비 급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라는데요.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한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류와 닭고기 공급 가격을 연달아 올려 비난받았다고 전합니다. 반값 치킨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등장했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싸다는 이유만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데요. 최선의 가격과 최고의 품질을 찾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치킨 업계 또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대해서 고민하고 본사의 주 수익이 유통 마진에서 상표권 판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공정한 경쟁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즐기고픈 현명한 소비자들. 한껏 높아진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 간식 치킨의 적정한 가격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요즘 치킨값도 많이 올라서 반값이라고 한다면은 소비자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텐데 근 학생은 이런 반값 치킨 등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반값 치킨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성비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반값 치킨의 열풍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업계 간 서로의 이해관계를 좁히고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낸다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김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킹랩에서 실무진에서 자,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TV 옆 비평에선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란과 대응 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또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전기차 업계가 우려하는 이유, 또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약 48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지난달 8월 7일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같은 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7,400억 달러의 재원을 기후 변화 대응과 또 의료 보장 확대에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후 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IRA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으로 불립니다. 머니에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000달러 보조금을 주던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적용을 합니다.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한국산 전기차에는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은 아직까지 확실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전기차를 조립을 해야 하고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을 해야 합니다. 복잡하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써야 합니다. 머니에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 비중을 2023년 50%에서 2029년 100%까지 늘려야 합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철환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동안 미국의 빅3로 불리는 포드와 GM은 전기차로 넘어가기가 어려웠다면서 IRA 시행으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크게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70%인 테슬라에 이어서 9%로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어서 미국산 전기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와 정부도 다양한 방안으로 미국의 IRA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1일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을 우려하면서 미국의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도 정부 합동 대표단을 꾸려서 미국의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IRA와 관련해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위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뉴스원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한미양국은 미 인플레이션법 전기차 세액 공제 이슈에 관한 실무 협의를 하고 세부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한미 양국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 미국 정부의 입장과 협상의 방향, 또 실효성과 과제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뉴스원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미 의회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 의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산업부 장관이 방미의 미 행정부 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다라고도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법안 개정 권한을 가진 상하원 의원들도 접촉을 해서 한국의 우려 및 이슈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의원들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철저히 비공개로 협의를 해서 법이 이례적으로 처리됐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협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도 범부처 차원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면밀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데일리에 따르면 실제로 IRA는 미 내부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수출국과 통상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IRA 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RA 개정이 가능성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EU, 독일, 일본 등과도 협의를 지속해서 함께 공조해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미국과 협의 채널을 계속 활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채널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강조하면서 정작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안전성을 추구하면 비용은 자연스레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공유해야 하지만 IRA 통과 과정을 보면 정부의 대응이 아니란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IRA에 대한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석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좀 격화하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투자를 고려하던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한국이 입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자국 생산 위주의 정책이 미중 틈바구니에서 경쟁하는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분야의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흐름입니다. 일단 미국의 자국 중심 경제 안보 정책 움직임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과 공급망 협력 등 경제 동맹을 망라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힌 것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전기차법은 물론이고요. 경제 산업 전반에서의 한국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단순히 중간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책임 소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치밀하게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최석영 전 경제통상대사와의 인터뷰 보도를 통해서 한국산 전기차에 가해지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는 배터리에 대한 미국산 부품 비율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공장들이 몰려있는 조지아 엘리베마주 하원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미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니에스의 보도에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미국의 이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국제 통상 시스템보다 우위에 있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따라오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면서 한국 입장에선 미국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방어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보도가 많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통상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인데요. 다자무역주의는 줄어들고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전략이 시급한 시점인데 끝으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2일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바이오 제약까지 자국 내 생산을 연일 앞세우면서 한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제외 사태 등 미국 우선주의라는 도전에 대응을 해서 우리의 통상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를 삼아야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일자리 확대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텐데요. 특히 미국은 부담은 동맹과 나누려고 하고 이익은 혼자 독식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럽, 일본과 공조를 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언론이 한몫을 해내야 할 텐데요. 세계 경제 흐름 파악과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 마련에 함께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꾸준히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